안녕하십니까, 전동지입니다. 말씀하셨고 제가 좀 떨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잘 안 떨어가지고 어떡하죠? 저 오늘 확통 개념반 설명드릴 건데요. 이게 아직 수능이 안 끝나가지고 수능이 끝나야 대략적인 그런 게 나오지만 사실 겨울방학 때 해야 되는 거는 이번 수능이 어떻게 나오든 사실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사실 지금부터 한 12월까지 어머니들이 설명회 진짜 엄청나게 다니실 거거든요. 사실 다 다니시면 너무 똑같은 얘기나 너무 많은 얘기 들으셔서 다 기억 못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얘기들, 그러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 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포인트 짚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시면 좀 기억에 좀 남으실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우리 수업 대상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황일과 수업 대상은 저희 처음 듣는 학생도 있고 한번 가볍게 돼. 기준이 뭐냐면 그 여름 방학 때 특강 한번 들어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두 종류의 학생 중에서 한 번 정도 들어봤다라고 하는 애들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수업 자체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애들이 오면 와, 이 수업이 정말 정말 좋구나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 있어요. 그 애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아예 없는데,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우리 처음 하는데 이거 지금 한 번 보내랑 같이 해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개념 수업입니다. 그래서 개념부터 정립해 드릴 거니까 당연히 처음 하는 학생은 듣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굉장히 쉬운 부분들을 한 바퀴 돌려본다.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2학년 겨울방학 때 듣는 수업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3학년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듣는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처음 듣는 학생도 당연히 들어야 되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반이와 주의의 월급반인 건 보시면 아실 거니까. 그리고 교재랑 숙제가 월급반이다 보니까 이게 매회 다릅니다. 제가 분명히 써놨어요. 몇 문제라고 지정을 해놨는데 이건 어머니들이 꼭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몇 문제냐고. 그래서 써드린 거지. 사실상 겨울방학 때 금요일에서 월요일 오는 시간에 주말이 지나가는데 그때 안 바쁜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금요일부터 월요일 넘어오는 때가 숙제가 적고요. 월에서 금이 숙제가 많습니다. 겨울방학 한두 번 지내본 거 아닌데 애들한테 똑같은 양 매주 매 시간마다 해와라 라고 하는 건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최적으로 찾아서 명확하게 해준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난이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예전에는 그 정석 많이 물어보세요. 뭐 우리 수업이 정석의 기본하고 실력 이런 거 물어보시나 본데, 이제 요즘 시대가 많이 변해서 그런 거 예시드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 수업 맞는데 우리가 현재 기출에 있는 확률과 통계 4점 정도는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기출에 있는 4점짜리들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정복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리고 뒤에 목표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목표를 좀 말씀드리면, 이게 첫 번째에서 이번에 3월 학평이 있을 겁니다. 애들이 처음으로 보는 모의고사고요. 아마 예전에는 우리 저 때도 마찬가지인데 3월 학평 점수가 수능 점수다라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맞지 않다고들 하죠. 그래서 3월에 안 중요하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확통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6개 이상 안정적인 점수라고 써놨는데 이게 8문항입니다. 확통이. 그래서 5개의 3점짜리가 나오는데 이건 당연히 맞아야 돼요. 이건 무조건 깔고 들어가야 되는 점수고요. 이건 미적분, 기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5개 깔고 들어가고 4점짜리 3개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 이상을 맞추겠다는 건데,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도 나와가지고 다 맞게 해드리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6개 이상이면 2개 틀린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걸 그래서 잘 하셔야 돼요.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이 6개 이상 한다? 그럼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근데 확통 학생이 정 틀린다? 그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률과 통계는 총 3등분이 되어 있을 때 가장 앞에 파트가 제일 어렵고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면서 여기 못하는 애들이 유독 확통을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애들이 대부분 거기서 확통을 포기합니다. 점수 안 나온 애들은 확률과 통계 3등분 중 맨 앞이에요. 3월 학평은 그 부분만 봐요. 수능에서는 실제로 3분의 1밖에 안 나옵니다. 만약 3월 학평에서 2등 점수를 뽑아냈다? 걔는 지금 수능에서 만점 맞을 수 있는 포텐이 있는 애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부분이에요. 미적분은 맨 앞에 있는 파트가 어렵지도 않고 실제 수능에서 중요하게 다루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3월 학평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3월 학평 확통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 점수를 뽑을 수 있어야 되고요.
저 점수가 만점이 될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는 3월 학평, 4월 학평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애들이 거기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걸 좀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요 다음에 말씀드릴 텐데 확률과 통계는 만점 플랜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다른 미적분이나 기하 같은 선택 과목들은 최선을 다하다가 보고 점수를 받는다는 개념인데 확률과 통계는 만점을 맞을 수 있는 실력이 대부분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저 내신 심한데 그러니까 3월, 4월 달에 한 4주 정도 가는 수업 있죠. 뭐 내신한다고 막 가는 수업들. 그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물론 수능과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수능 만점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4번 수업인데 다시 한번 무슨 개념을 정립하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정립을 잘 해놓으면 내신 심화에서 폭발적으로 문항을 풀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차후에 수능 점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저 내신 심화에 가서 바로 문제를 풀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겨울방학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지금 당장 3월 그 다음 얘기예요. 저건 4월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만점 전략에 대해서 뒤에서 말씀드리면서 할 텐데 이거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는 제가 겨울방학 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뒤에 부분들이 중요해지는데 그 뒤에 부분은요 수원 수투 같은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수능이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서 확통 점수가 안 나온 애들은요 공통 점수가 나오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확통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많이 투자를 해놔야 뒤에 가서 수원 수투를 맞출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나가는데 그게 계속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서 맨 처음 말씀드린 3분의 1 지점, 그러니까 맨 앞부분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통과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제가 이거 한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넘어가서 제가 이번 겨울방학 때 꼭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 중요한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시간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오늘 오셔서 안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만 보시면 되고요. 제가 확률 통계 이문과 통합 시절 가장 많이 했고 그리고 최상을 가장 많이 뽑아냈고 이게 이제 바뀌지 않는 기록이야. 마음 편하게 그냥 100명씩 앉혀놓고 최상인 것들 쭉쭉 뽑아내던 수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확통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견을 제시를 잘 못해요. 제가 가장 많이 해봐서 그런 건데 거기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한번 체크하도록 할게요. 확통 전반부요. 그러니까 카운트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수를 중복조합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어머니 페이지로 보시면 3페이지에 시간표 있을 텐데 시간표가 아니라 그 차수별 내용이 있을 겁니다. 3페이지 차수별 내용을 보시면 우측에 있는 1학년 과정 재정립 후에 진행되는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제 수업이 10번입니다. 그중 5회차를 틀어서 3분의 1을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남은 5회차 동안 오른쪽 보시면 그 3분의 1 내용을 반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앞에 거에 대해서 끝까지 끌고 가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확통은 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뒤에 통계요? 백날 해봤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 반에서 3등급이었다가 이번에 1등급 찍고 수능 1등급 맞으려고 노력하는 친구 있거든요. 지금 만점에 다가가려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통계가 안 돼요. 지금 3주 남았습니다. 3주 남았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물으시면 100% 됩니다. 통계 틀리면 제가 그만둘게요. 절대 안 틀립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카운트가 안 된다? 전 절대 못 만듭니다. 전 자신 없어요. 그 자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이건 지금 되지 않으면 그땐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카운트 파트를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시간표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치 앞서서 들었던 특강 마냥 8번 수업이면 짝짝짝짝 듣다가 8번 끝. 모든 파트를 공부했다가 아니라 8번 하는 동안에 처음에 진행하는 카운트 수업을 계속해서 아이들이 카운트에 대한 개념을 익혀나가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수업 선택하실 때 제 수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카운트 수업을 끝까지 끌어주는 그러니까 누적으로 계속 다뤄주는 수업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 지나가서 마지막 파트까지 수업을 방학 때 끝낸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3월 학평 점수 안 나옵니다. 3월 학평 안 나오면 4월도 안 나올 거고요. 그럼 그 이후에 커리큘럼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전반부 그러니까 3분의 1 파트에 해당하는 카운트를 중요하게 생각해라 라는 거 하나랑요.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하냐는 건데 단원별이 아니라 전반부 전체에 대한 풀이가 중요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내신 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1단원, 2단원, 3단원 총 3단원입니다. 3단원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 3개를
섞어서 해야지. 아이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미적분 선택자라든가 확통 선택자라든가 2학년 때 내신 본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게 시험지에서 받아보면 다 공 뽑고 카드 뽑고 주사위 던진 얘기거든요. 모든 공 뽑고 카드 뽑고 주사위 던져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면 이거 뭐 써야 되지? 이런 게 생기거든요. 무조건 섞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3페이지에 쭉 내가 10주차까지 다 계속 카운트를 다루겠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2단원 배우면 누적, 3단원 배우면 누적, 섞어서 아이들 구분할 수 있는 눈을 키운다. 그래야 아이들이 갔을 때 3월 학플에서 8문제를 풀 때 이 문제 뭐야? 어떻게 풀어? 이런 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섞어서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바꿔 말하면 테스트 형식의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1등급의 키워드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마지막은 이게 끝난 후인데요. 이건 겨울방학 때 못합니다. 겨울방학 때는 할 수 없는 거고요. 겨울방학이 끝난 다음에 할 수 있어서 겨울방학 때 그 과정을 연습을 해놔야 돼요. 바꿔 말씀드리면 한 문항을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풀어볼 수 있느냐인데요. 그거는 겨울방학 때 굉장히 연습을 많이 시킬 거고, 왜냐하면 이 확신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키워드인데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도달하면 엄마 나 이거 답을 했는데 확신을 못 갖겠어란 말 정말 많이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실력 된 애들이 많이 말하냐면요. 이전에 저희 반에서 이제 서울대이대나 연대이대 가는 친구들, 그러니까 여기서 자사고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친구들을 한번 시켜보면, 그땐 이제 이문과 통합이었으니까요. 시켜보면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확률과 통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답을 66 내면 실제 정답 확인해 보면 67, 8 막 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열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뭔가 다 풀고 답이 나왔는데 이게 100% 확신을 못 가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말한 맨 마지막 두 문제 주관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관식이 나왔는데 한 문제는 무조건 카운트가 나오거든요. 세는 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알 수 없는데 제가 잠깐 왜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면, 이제 같이 시험 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이제 울산대이대 가고 한 명은 서울대 수학과 갔는데 그 서울대 수학과 간 친구는 수학 다 맞았고 울산대 간 친구가 요거 확통 하나 틀렸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는데 한 명은 시간이 없었어요. 그 하나 틀린 친구가. 그리고 다른 친구는 수학과 간 친구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주관식에 대한 확신을 갖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풀이법에 대해서 익혀서 한 문제를 A 방법으로 풀었는데 답이 57이다. 다 정리하고 시간이 남아서 돌아와서 B 방법으로 풀었더니 그래도 57이다. 이건 100%예요. 무조건 정답입니다. 근데 A 방법으로 두 번 풀어봤다? 시험 시간에 두 번 풀면 그냥 그 답 나와요. 시험 때는 절대 못합니다. 그거.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이건 차후에 진행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겨울방학 때 다양한 풀이법을 공부해라. 결과적으로 저 개념 정립해야 되는 파트, 이제 이건 제가 당연히 겨울방학 때 해야 되는 거고요. 스텝 2로 복합 연습해줘야 되는 건 아까 섞어서 푸는 거 말씀드린 거요. 이것도 겨울방학 때 하고 그건 수능 끝까지 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다양한 풀이까지가 겨울방학 스텝입니다. 그 다음에 확신을 갖는 연습은 실전 연습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킬을 배워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모의 연습을 통해서 내가 확통을 막 너무 잘하면 뭐해요? 수원 수태에서 시간 다 써가지고 확통 볼 시간 없으면 절대 못 풉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마지막에 전략을 갖춰 나가는 단계가 있고 이걸 통해서 만점을 뽑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작년 수능에서 각 반마다 만점자가 나왔는데 제가 사실 이런 거 말하는 게좀 저는 별로 불필요한 게 이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이게 4등급, 2등급 되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저는 이게 훨씬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한 친구는 그냥 원래 1등급이었어요. 1등급 1년 동안 하고 만점 맞고 대학 갔습니다. 한 친구는 이제 2등급에서 하위였거든요. 근데 만점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신기했는데 이건 확통이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올해 수능에 따라서 올해 수능이 만약 9월처럼 나온다? 그러면 이과에서 확통 선택자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번 9월에서 이과 제일 많이 틀린 문제 1등이 30번입니다. 마지막 미적인데요. 보통은 22번, 그러니까 공통주관식을 제일 어렵다고 평가를 해요. 근데 애들이 가장 많이 틀린 건 미적분 30번입니다. 왜냐? 얘네들은 앞에 공통을 다 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0분을 풀 만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30번 절대 난이도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제일 많이 틀린 문제 1등이에요. 거의 뭐 99%가 틀리거든요. 그런데 확통 선택자는요. 선택 30번 문제가 제일 많이 틀린 문제가 아닙니다. 무려 4등까지 내려가요. 그 말은 뭐냐? 확통은 지금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 버리니까 지금 어머니들이 가장 관심 가지는 게
미적분 만점자랑 확통 만점자랑 3점 차이 나거든요. 지금 꽤 많은 점수입니다. 둘 다 100점을 맞으면 3점이 차이가 나요. 표점이.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거 저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적분 만점자 수가 의대 학생 수랑 비등비등해요. 걔는 다 의대 갑니다. 이과 문과 붙일 일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자기가 만약 공대 가고 싶다? 그냥 공대 가요. 그런 인구인데 미적분을 하나 틀린 거랑 확통 다 맞은 거랑 그럼 비교해보면 어떠냐? 당연히 확통이 앞서죠. 심지어 미적분은 지금 9월 중심으로 생각해 보시면 80점 중반대가 나오는데 그러면 1등급 컷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두 개는 미적분에서 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애들이 하나, 두 개. 확통은 다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미적분 두 개 틀린 거랑 확통 만점 맞은 거랑 표점 한번 비교해 보시면 3점이요? 우습죠. 거의 6, 7점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요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점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높아서 그런 선택이 생길 수 있다. 이건 9월 중심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수능에서 조정되면 그건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세 가지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요. 카운트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여기 최선을 다해주시면 됩니다. 솔직히 이 단원만 공부해도 되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또 사실 불가능한 얘기니까 또 단원별에 한 전반부에서 섞어서 풀어줘라. 그리고 주관식에 확신을 갖기 위해서 겨울방학 때 다양한 풀이를 접해봐라 라는 내용이었고 이것만 기억해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저 수업 어떤 부분이 그래서 좀 좋냐라고 한다면요. 이제 제가 자사고랑 이런 거 좀 많이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만점자들이 나왔는데 전 사실 만점자 말하는 게 좀 우스운 게 제가 그전에는 이과 수업만 했거든요. 그럼 애들이 보통 이제 서울대급 친구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만점 맞는 게 전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만점을 맞아야지 수능을 봤는데 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반별로 문과 만점자가 나와서 나올 수 있지 뭐 잘했네, 잘했어라고 하고 시간이 지나서 통계자료를 봤는데 이게 확통 선택자 만점이 전국에 100명 좀 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그냥 없어요. 예를 들면 저기 써 있는 학교 제가 찝긴 좀 그런데 저 제일 유명한 고등학교에 문과 만점자 없습니다. 그냥 없어요. 확통 만점자가 반에서 다 따져봐도 손가락 안 해도 못 집습니다. 없어요, 애들이. 그만큼 지금 잘 안 하고 있는데 맞뚫고서 만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건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미 만점 커리큘럼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면 나옵니다. 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최상위 이거 저 이제 선배들한테 소개받으시는 분들은 이거 엄청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 막 다 그래도 학교에서 난다긴다는 친구들이어서 소개해 주신 분들이 최상위 애들이라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어머니들 걱정 많이 하세요. 이 선생님은 약간 그 애들 기죽이는 수업 있죠. 애들 찍어 눌러가지고 수업하는 게 있거든요. 대시동마의 수업 있죠. 너네들 이거 못 풀지? 난 풀 수 있어. 이거 있거든요. 제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4에서 2로 올라갈 수 있느냐, 3에서 1을 뽑을 수 있느냐, 2등급이 만점을 찍을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수업으로 가능한 것들이냐라는 걸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수업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념 수업 이 내용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선생님한테 다 물어보셔도 대치동에선 제가 그냥 탑티어로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파이널 모의고사 만드느라고 지금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제가 회사 이름 말하기 좀 그래갖고 회사에서 그 모의고사 제작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개념 수업을 엄청나게 하냐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만드는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해서 끝을 바라보는 수업이에요. 제가 확통 수업 들을 때 제일 답답한 게 제가 가장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선생님이 그냥 예전부터 문과 애들 개념 수업만 꾸준히 하신 분이요. 애초에 만점을 만들 줄을 몰라요. 수업을 보면 얘네 둥가둥가해서 1년 동안 데리고 갈 줄은 아는데 얘네들의 결과를 만들어낼 줄 제가 모른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건 제가 이과 수업하다 넘어와서 문과 선생님을 까는 건 아닙니다. 좋은 선생님도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수업이 전혀 아니고 파이널까지 이해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초반부터 만들어 나가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자라학생 수업에서 만점 만드는 게 정말 쉽더라고요. 제가 대치동 처음 왔을 때 한 수업이 KMO 금은동 수업이었거든요. 그때 고등 KMO가 있을 때 10년 전이라 금은동 애들은요 그냥 같이 1시간 동안 놀아도 가서 시험 잘 봐옵니다. 그냥 같이 놀아도 되는 애들이에요. 물론 놀진 않지만 그런 애들 데려다 놓고 최상위 만드는 거 공부만 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만 찾으면 돼요. 왜냐하면 몇 군데 없습니다. 이미 웬만하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 수업들을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타 있는 학생들이 현재 실력보다 무조건 성장할 수 있는 수업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확통 담당이라 확통 말씀만 드렸는데 다음에 또 뵈면 미적분 수업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머니들이 이렇게 제가 대치동 와서 항상 느끼지만 여기 주변 둘러보시면 지금 어머니들이 무지하게 앉아 있죠. 이 장면을 한 몇십 번 보시게 되실 텐데 어머니들이 이렇게 고생하시고 저도 지금 잠을 잘 못 잡니다. 이게 파이널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데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도요 생각보다 고생합니다. 어머니들 고생하시는 거 점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